평소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이유 없이 폭발하는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흔히 이를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거나 기분이 예민해졌다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치열하고도 생리적인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닌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이해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나 극심한 우울감에 당황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불안정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수치의 급격한 감소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돕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뇌는 감정 조절 장치를 잃은 채 방치되는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이 하는 것을 의지력의 부족이나 자제력 결여로 탓하죠. 그런데 실제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뇌가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며 겪는 생리적 위기 신호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는 호르몬 불균형이 뇌의 전두엽, 즉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인 분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당사자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 한계에 부딪힌 결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흔히 갱년기 증상이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직장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 기복은 대인관계에서의 마찰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따라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 외부 요인과 내부 생리 현상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퇴근 후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감정일기 기록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화가 나거나 울고 싶은 순간, 무엇 때문에 어떤 신체 증상이 동반되었는지를 3줄 이내로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뇌의 전두엽을 다시 깨우며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대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줍니다. 왜 감정 일기가 효과적일까요? 감정이 격렬해질 때 뇌는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전환되어 이성적인 사고가 차단됩니다. 하지만 펜을 들어 글자를 쓰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는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켜 감정 중심의 편도체 활동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히는 정서적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을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상태에서 감정을 꾹 참는 것은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뇌의 회복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정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는 느낌이다 문장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 대신
나는 지금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고 표현해보세요. 이 방식은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대인관계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뇌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 감정 기복은 단순히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라 뇌가 새로운 호르몬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진행 중인 리셋 과정입니다. 이 과정 동안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재조정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많은 휴식과 수면이 필요한 시기로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 필요 조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임을 인지하세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갱년기 동안 경험하는 감정 기복은 뇌의 신경가 소송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뇌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단계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한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퇴보가 아닌 성장통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힘들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 지금 호르몬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뇌가 화학물질 균형에 적응 중이라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명확한 설명은 오해를 줄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또한 뇌의 감정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변동이 크면 기분 변동도 심해지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복합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세포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약물 없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보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혼자서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과감히 요청하세요. 인지행동 치료나 호르몬 요법은 갱년기 감정 기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관리임을 기억하세요. 갱년기 감정 기복은 끝없는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고 생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작은 실천으로 대응한다면 그 혼란은 점차 평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과정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지금의 감정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이 시기가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믿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뇌의 신호 이해와 감정 일기 기록, 구체적 표현법 등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복잡한 심리 설명보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이 영상이 갱년기의 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실용적인 심리 통찰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내용으로 만나요.